じゃあ、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아, 도쿄가구의 대학교 교수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있어요. 한국어는 이거밖에 못해요. 아, そのぐらいの韓国語でよろしく。 네, 한국어는 이 정도로 이거밖에 못해서 한국어는 はい。이 정도만 네 하겠습니다. 今日の進め方なんですけれども、2時間をイメージして、合わせて2時間をイメージし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강연은 통역까지 포함해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途中で休憩を入れるかもしれません。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합니다. で、もし時間が短かったりしたら、もう少し話を足して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혹시 서로 이제 체력이 괜찮거나 시간이 좀 남으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던가 더 자료를 설명하는 식으로 시간을 조금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早速。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할까? 네. はい。はい。違う。お。まず、僕がセンター長をやっている東京学芸大学子どもの学び困難支援センター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먼저는 도쿄 가쿠게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 Educational Support and Research for All Children Center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で、その次に私を鏡に映す不登校をめぐる揺らぎについて、僕自身の不登校に関する戸惑いのお話をさせてもらおうと思います。 그 다음에는 나를 거울에 비추다 부등교를 중심으로 한 마음의 동요라는 주제로 제 자신의 부등교를 어떻게 만났고 부등교에 대한 테마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3では日本の不登校の現状についておおよそお話をし、 세 번째로는 일본의 부등교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で、4で今日本で行われている不登校の政策の経緯、そして新しい心プランについて説明をさせてもらおうと思います。 네 번째로는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등교 정책이 어떤 역사와 경위로 지금 정책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코코로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最後にセンターで昨年度行った学びの多様化学校の調査結果を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센터에서 작년에 진행한 배움의 다양화 학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はまず東京学芸大学子どもの学び困難支援センターについて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 그럼 첫 번째로 도쿄 가쿠게 대학교 Educational Support and Research for All Children Center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まずどういう団体かというと、大学の学芸大の中にある研究センターの一つです。 먼저 이 연구센터는 도쿄 하계대학교, 도쿄 가쿠게 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센터입니다. NPO法人とか企業とか学校なんかと一緒に共同しながらセンターの研究を進めようとしています。 NPO 법인이나 교육위원회 등 이런 협력단체나 기관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ニックネームは Sure for All Children。 닉네임으로 Sure for All Childre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サポートの SU とリサーチの R を取って Sureがニックネームです。 서포트의 SU, 리서치의 RE를 따서 Sure라고 하는 게 저희의 센터의 애칭입니다. 네.手話の意味は子どもたちの Help me という声に手話もちろん応援するよという意味を込めています。 Sure에는 아이들의 help me 원조 요청에 저희가 Sure라고 답할 수 있는 물론이지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연구센터가 되기 위해서 Sure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でじゃあ具体的に何をしているかというと、スライドにあるように
虐待とか貧困という背景がある、あるいは不登校という状態にある子どもたちについて研究しています。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아동 빈곤이나 아동 학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지금 부등교 상황에 있어서 배우기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特に子どもたちにどんな学びの困難が起こり、どういう支援が必要かというところにフォーカスしています。 특별히 어떤 이 배우기 어려운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든지 어떤 원인으로 배우기 어렵게 되는지 또한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センターはまだ始まって3年、4年目なんだけれども、全国のいろいろなところとネットワークを作るということを目標にしています。 센터는 아직 설립된 지 3년 정도 되었고요. 4년 차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전국에 있는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で、今、ホームページを作っているんだけれども、その裏にデータベースを構築をして、みんながそこに来るといろんなことがわかるという、そういう仕組みを作ろうとしています。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의 배후에 이제 개발 중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카이브 축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それじゃあ5つの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ご紹介させてもらいます。 그럼 5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まず、学びの創造実践開発研究について説明します。 첫 번째로 배움의 창조 실천 개발 연구인데요. 日本の沖縄県名護市に子ども食堂桜教室というのがあります。 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에 코도모 쇼쿠도 어린이 식당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있는데 나고시에 있는 어린이 식당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大学の学芸大の学生と子ども食堂の子どもたちがオンラインで結び合って、学習の支援なんかをしています。 오키나와에 있는 아이들과 가쿠게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져서 대학생들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で、それがただそうやって支援をするんじゃなくて、オンラインでやることの意味、バーチャル空間でやることの意味、現地で対面でやることの意味というものをそれぞれの良し悪しを研究しようとしています。 이거는 그저 그냥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 또 대면으로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で、いわゆるお勉強だけではなくて、子どもたちと一緒に、例えば沖縄県のシークワーサーという果物を使ったパフェを開発しようなんていうこともやっています。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 오키나와에는 시쿠아사라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를 가지고 잼을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배움을 창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このスイーツは実際に吉祥寺という若者の町で、お店で、売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이 시쿠아사 잼으로 아이들이랑 파르페를 개발을 해서요. 이 파르페를 도쿄 음식점에서 실제로 메뉴화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では次に社会的自立チェックリストの開発研究について説明をします。 다음으로 사회적 자립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입니다. 子どもが自立に向かう過程を軸として、子どもの生育歴の中でどんな経験が不足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ものです。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생육력이나 아동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경험이 있어야 자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で、それは、弱みを指摘するんではなくて、不足した経験を豊かく埋めていく、強みを伸ばしていく支援を大事に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거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경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험해온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장점으로 소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次に、学びのコーディネート研究です。 다음으로 배움의 코디네이트 연구입니다. これは今日の本題の一つになると思いますが、今日本では不登校の子どもたちの学びの場を多様にしようとしています。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 진행 중인 연구가 오늘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배움의 코디네이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부등교 상황에 있는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배움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そうすると、どの場所でどういう内容で学ぶことがその不登校の子どもにとって一番いいのかということが問題になる。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그 아이에게 맞는 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で、それをコーディネートするにはどういうふうにしていったらいいのかというのが今センターでも一つの大きなテーマに。 그 아이에게 맞는 배움을 어떻게 코디네이트 할 것인가가 지금 연구에서 큰 연구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次に学び保障と移行支援研究。 다음으로 배움 보장과 이행 지원 연구입니다. 学びの多様化学校には非常に歴史のある学校があります。 배움의 다양화 학교라는 부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중에서 가장 역사 깊은 학교가 있습니다. で、そこをフィールドとして、子どもたちの学びをどういうふうに保障しようとしているか、担当教員はど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か、学びの多様化学校に入ってくる、卒業するっていうところの移行支援はどのようにあっ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ている。 그 역사 있는 배움의 다양화 학교 한 군데를 필두로 해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배움을 보장하고 있는지, 그 수업을 하거나 그 배움을 아이들한테 전하고 있는 교사들의 어떤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해서 오거나 아니면 이 학교에서 졸업해서 갔을 때의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最後に学びの支援者養成開発実証研究というものもやっています。 마지막으로 배움의 지원자 양성 개발 실증 연구입니다. 学芸大学の中に木星教室という不登校の子どもたちが来る学びの場があります。 각국의 대학교 안에 목세 교실이라는 고등교 아이들이 학교 이외에 다닐 수 있는 장소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대학교 안에 설립되어 있는데요. 学生たちが授業のないときにシフトを組んでボランティアで入っています。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수업이 없거나 공강 시간일 때 거기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지원자를 양성하는 시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で、そのことによってより良い教員になれる要素は何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ている。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교사가 되었을 때 그 경험들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 것인가, 어떻게 강점으로 나올 것인가, 어떻게 그 경험들이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このマネジメントと研究の中心がミソンさん。 그 연구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は本題に入る前に少しだけ不登校、フリースクールに対する自分の変化と変化しにくさについて僕の自身の経験をお話しさせていただこうと思います。 그럼 본격적으로 부등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카세 교수님 자신이 어떻게 부등교를 받아들였는지, 그 부등교를 처음 접했을 때의 마음의 변화라던가 동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いわゆる小学校、中学校のように教室に入り、自分の座席に座り、学習指導要領に基づく内容を教科書を用いて学習することに苦しさを覚える子どもに関心を持ったのは15年ほど前のこと。
일반적인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미 생상을 해보시면 교실에 들어가서 내 책상에 앉아서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정해진 내용을 교과서로 배우는 거. 그게 이제 힘든 아이들, 그 힘든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진 것은 15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それまでは、障害者教育、障害者福祉の研究をしていました。 그보다 더 전에는 장애인 아이들, 아동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そうした中でスウェーデンで1年間研究する機会を得て、そういう苦しさを持つ子どもと出会うことになります。 그 장애 복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을 때 스웨덴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스웨덴에서 1년간 이제 연구를 진행하셨을 때 스웨덴에서 장애가 없지만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힘든 아이들, 정해진 내용,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아 있기 힘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で、スウェーデンにはリソース学校という、そういう苦しさを持った子どものための小さな学校が必ず用意されています。 스웨덴에는 그런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게 리소스 학교라고 작은 교실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それで日本に帰ってきて、これを日本で展開するには、フリースクールとか、居場所とかの勉強する必要があるなと思って取り組み始めたのが15年前です。 그 스웨덴의 리소스 학교를 일본에 들여왔을 때는 일본에서 전개하려고 하면 프리스쿨 일본에서 프리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자유학교라고 한국에서는 번역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이외에 이제 프리스쿨이라던가 프리스페이스라고 일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유롭게 정해진 공간, 정해진 책상,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 자유롭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본에서 운영돼 있는 것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初めて日本のフリースクール、居場所訪問をした当初はですね、びっくりしたんです。 처음 일본의 이 프리스쿨이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雑然とした部屋で、なぜか横になったりゲームをしているという子どもたちがいっぱいいる。 정돈되지 않는 공간에 아이들이 누워 있다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 분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その違和感というものが自分が思っていたものよりも非常に強いものでした。 그 위화감이 제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もう一つが、多様な学び保障法を実現する会というものに参加をした当初の違和感です。 또 하나는 다양한 배움 보장법이라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가했을 때의 위화감입니다. そうすると、そこでは学校に戻るとか、学校のような勉強をするとか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反対している人たちがたくさんいたんです。 그 모임에는 학교에 돌아간다거나 학교를 한번 이제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해왔던 공부,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で、もう一つが、この再投稿とか評価っていう言葉が大変使いにくいっていうことにも違和感を覚えました。 방금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 학교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니까 재등교를 한다던가 학교처럼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는다던가 하는 그런 단어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で、その時に僕はこんなふうに考えています。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学校へ行くことが当たり前、良い成績を取るために頑張って勉強するのが当たり前という価値観が僕自身の全身に染み込んでいる。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하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다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제 안에 이미 뭐랄까 이미 제 안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あたかも真面目にやるのが当たり前っていう自分を鏡に映し出されたような思い。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학교들을 보면서 그 제 자신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거울에 비춰져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じゃあ、それについてもう少しお話しさせ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ここには、階段を登っているという図を表してみたつもりです。여기에는 계단을 표현을 했는데요. 不登校の子どもたちの最初の段階は、力を充電するために眉の中にこもるという状態。 고등교에 있는 학생들이 처음 맞이하는 국면은 에너지를 이제 충전하기 위해서 고치 안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で、エネルギーが少し溜まってくると、好きなことに没頭す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状態になる。 그래서 조금 에너지 충전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거나 그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그 다음 국면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さっき言ったフリースクールに来たら寝てるっていう子は眉の中の段階だし、ゲームばっかりやってるっていうのは好きなことに没頭するっていう段階のことです。 아까 제가 그 프리스쿨에서 봤다고 말씀드렸던 이 공간 안에서 누워 있는 학생들이 1번 국면, 고치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국면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そしてその次のそのもう一つが自分で目標を立てて、じゃあこういうことを勉強していこうという計画が立てられる。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그럼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で、4つ目、一番上の階段が自由の中に決まりを作る、つまり自分で自分の学びとか暮らしのスケジュールを作ることができる。 마지막 단계는 자유 안에서 규칙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바꿔 말하자면 내 생활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で、その時に、教師は2つのことで揺らぎます。 이 계단을 봤을 때 교사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教師としては、一日も早く階段を上ってほしい。 교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でも、その子供のことを考えると、今は眉の中にこもっていていいよっていう思いにも駆られる。 하지만 그 학생, 그 아이들의 상황을 봤을 때 고치 안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で、その揺らぎは僕自身にとっての鏡に映し出された自分と一緒です。 그 교사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은 제가 처음에 이 부등교를 만났을 때 느낀 이 마음의 고민들과 동일합니다. 多分多くの先生は、前の中にいてもいいよということを理解はできるけれども、頭では理解できるけれども、心では納得できないっていう人が圧倒的に多いと思う。 아마 많은 교사들이 고치 안에 들어가서 있어도 돼, 쉬어도 돼, 괜찮아, 지금 이대로 괜찮아라고 머리로는 말하려고 이해는 하지만 마음으로 납득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で、もう一つ考えたいことがあります。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例えば、眉の中にこもる、好きなことに没頭するっていうのが大事だというけれども、いじめとか虐待とか発達障害が原因の場合に休養でいいのかという問題です。 이 고치 안에 들어가서 쉬어도 돼. 네가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해도 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짐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학대 경험이 있거나 이랬을 때 발달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初期の対応が遅れて欠席が長期化し、さらに学習の遅れとか生活リズムの生まれが生じてしまう。で、結局学ぶ権利っていうのが損なわれてしまうっていうのは避けたい。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학교를 계속 못 나가는 상황에 그 학교를 못 나가는 결석하는 상황이 장기화되어서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배움에 이제 접할 수 없는 학업을 접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やはりアセスメントというのがすごく重要で、
今その子供がなぜその状態にあ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大事だと考えています。 결국에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그 아이를 이해하고 어세스멘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センターの研究でいうと、社会的な自立のチェックリストを開発するというのが、ここの問題に相当しています。지금 연구센터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하면 이 사회적 자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세스멘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ただ、アセスメントというときにまた揺らぎがそこに生じてきます。 다만 이 어세스멘트를 할 때도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正しさっていう基準を自分、アセスメントの中に作ると、結局どのぐらいギャップがあるかっていうことをどうしても見ようとしてしまう。 하나의 기준, 이게 맞아 하는 기준을 설정해 버리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でこうした揺らぎとか、二項対立をどういうふうに乗り越えたらいいのかが私でもあり、多くの人たちに共通する課題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이 하나의 기준, 이게 맞아 하는 것과 그 기준을 벗어난 것들, 이 두 가지의 대립을 어떻게 노리코에로 어떻게 한국말로 네.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이 대립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でその時にこれ個人の問題ではなくて、その国の価値観の問題がすごく影響しているという研究があります。 이때 이 한 사람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それは日本では3つの状況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일본에서는 지금 보시는 세 가지의 상황, 풍조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上昇志向というのは強すぎるという問題です。 상승 지향, 위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사고방식이 너무 강하다는 점입니다. これが過剰なので、結果として下の方に位置づけられるという階層を生み出してしまう。 이것이 과잉되면 반대로 그 아래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 계층화되고 서열화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もう一つは同調圧力の過剰です。 또 하나는 동조 압력입니다. そうすると、一緒になれないっていう子どもたちは排除の対象になって、 나랑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でもう一つが多様性の承認の過小。 마지막은 다양성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子どもたちの状態はいろいろなんだけれども、それをなかなか受け止められない。 아이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들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의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はい。じゃあ、ここまでは前置きなので、ここから早速本題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여기서는 조금 이제부터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不登校の現状に入りましょう。 그럼 일본의 부등교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部科学省は毎年不登校に関する調査を行っています。 문부과학성은 매년 이 부등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同じ項目について毎年全国の小中学校からデータが上がってく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같은 조사 항목에 대해서 매년 일본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같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今日ご紹介できるのは2022年度の公開されているデータになります。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22년도에 모아진 데이터고요. 2023년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図が細かくてごめんなさい。 그래프가 좀 글자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まず、グラフにある2022年度の小中学校における不登校児童生徒は、うまくさせないか。これ29万9048人。
화면 위쪽을 보시면 2022년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중에 학교에 못 나가는 학생들, 부등교 학생 수가 29만 9,048명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過去最多です。 역대 최다입니다. 児童生徒1000人あたりで換算すると31.7人です。 1000명당 인원으로 환산하면 31.7명이 됩니다. これも昨年度よりも多くなっています。 이것도 작년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また、55.4%、半数よりちょっと多い児童生徒が90日以上欠席しています。 그리고 이 부등교 학생 중 30만 명 정도는 되는 부등교 학생 중에 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90일 이상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これは2016年度に義務教育の段階における普通教育に相当する教育の機会に確保に関する法律というのができました。 2026년에 일본의 중요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률 이름이 의무 교육 단계의 보통 교육에 상당하는 교육 기회를 확보하는 법률입니다. これは大きく日本の不登校政策が転換するとききっかけになった法律です。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일본의 부등교 지원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ということで言うと、無理して学校に来なくていい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리해서 학교 오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법률입니다. でもう一つがやっぱりコロナの影響です。 또 하나는 코로나의 영향입니다. 家にいても勉強できるっていう、そういう状況がみんなに生まれてきたから。 학교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학교 밖에서도, 가정에 있어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でしかし、そのコロナの結果、やはり生活のリズムが乱れたりという子どもたちもたくさん出てきます。 공부는 집에서 할 수 있지만 학교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생활 리듬이 깨진다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コロナが明けて学校に行き始めると、友人関係を作るのが実はとっても苦手という子どもたちが増えてしまいました。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나서 학교로 다들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それから、ここに挙げましたように、不登校児童生徒の61.8%にあたるこの18万4831人の生徒が学校内外の機関等で相談指導等を受けています。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대로 학교 내외에서 상담 지도 등을 받고 있는 학생은 61.8%에 그칩니다. 学校外の機関で出席扱い、学校外で勉強しているから出席扱いにしますよというのが32,623人いる。 그리고 학교 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출석 인정을 받은 학생들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で、自宅で IC 等の学習活動をしていて、出席扱いとなった児童生徒が1万409人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기관 등이 아니라 이제 자택에서 온라인 등을 활용해서 출석 인정을 받은 학생이 1만 명 정도 있습니다. 日本でもこの不登校の急増が非常に大きな社会問題となっている。 일본에서도 이 부등교 학생들의 학생 수의 급증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ちなみにこれは高校のデータです。 이것은 고등학교의 데이터입니다. 義務教育ではないので、高校になると不登校と言われなくなってきます。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부등교라고 표현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でも実際には6万人というふうに報告されています。 데이터상으로는 6만 명 정도 부등교 학생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合わせると最低でも36万人程度は不登校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초중고를 모두 합치면 36만 명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しかもさらに、게다가 日本における不登校の定義は、
年間30日以上の欠席があるというふうにされていますが、 이 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등교는 연간 30일 이상 결석한 자입니다. 病気、経済的理由、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回避は除かれるとなっています。 이 결석 이유가 연간 30일 이상 결석을 했어도 질병이나 경제적 이유, 코로나 감염 회피로 결석을 했다라고 보고한 사람들은 이 부등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0日以上休まないけれども、来たり来なかったりという支援が必要な子どもは当然たくさんいます。 연간 30일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에 결석을 자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そういう意味では、実は不登校の児童生徒がどのぐらい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正確な数値はつかめていないと言えます。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この調査でしばしば問題になるのが不登校の理由です。 이 조사에서 화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부등교의 원인, 요인 부분입니다. ここを見ていただけますか。無気力、 여기를 보시면 무기력 불안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10.9%、 초등학교에서 50.9%, 中学校で 52.2%、 중학교에서 合 52.2%, 計 12.8%、 합계로 해도 51.8%. この不登校の子どもたちの半分が無気力、不安と言われています。 일본의 부등교 요인의 부등교 학생 중에 반 이상의 부등교 요인이 무기력 불안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これは教師の回答です。 하지만 이 조사 대상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파악하는 아이들의 부등교 요인은 무기력 불안이 반 이상이다. このうち、無気力の不安群の詳細、特に不安等のきっかけ要因に関する教師、不登校児童生徒、不登校児童生徒の保護者の回答を見てみ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여기서 문부과학성은 생각합니다. 교사 이외의 사람들이 회신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で、2014年にそのための大きな研究が行われました。 24년에 이 23년도 보고된 22년도 데이터로 23년도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24년도에 추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教師から見える関連の要因の違いと、児童生徒から見えての回答による関連要因の違いを明らかにする。 교사가 생각하는 부등교 요인과 아동 학생, 그러니까 청소년들 본인이 생각하는 부등교 요인의 차이가 있을 것인지, 文科省の調査で2022年の問題行動調査において、不登校の主たる要因が無気力、不安であると報告された児童生徒の詳細を把握し、実態をつかむこと。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2022년도 조사에서 무기력 불안이라고 반 이상 됐었던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의 상세 항목들, 어떤 학생들이 무기력 불안이라고 보고되어 있는지, 3つ目が、学校内外の専門機関等で相談などを受けていない児童生徒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 그리고 그 학교 내외에 전문 기관의 상담이나 지도를 받지 않은 학생들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조사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で、相談指導等の有無にかかわらず、不登校の児童生徒本人や保護者のニーズについて把握しようとするものです。 그리고 상담 지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떠나서 부등교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ここには無気力不安群以外のきっかけ要因と無気力不安群のきっかけ要因に対する教師、児童、生徒保護者の回答が示されています。 이 표에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그 반수 이상이었던 무기력 불안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외의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교사, 아동학생 본인, 보호자의 회신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青く示されているところが、無気力不安群以外で理由とされる確率が優位に高いという。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무기력 불안군 이외의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특징들입니다. 赤くしているところが無気力不安群で理由とされている確率が優位に高いことを示しています。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것이 무기력 불안군에서 특별히 보여진 특징들입니다. 例えば無気力不安以外の群だといじめというものが非常に強く大きく出ています。 예를 들어서 무기력 불안군 이외의 특징, 그러니까 파란색을 보시면 이지매에 대한 문제들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無気力不安群だと、例えば感覚の過敏さというものが高く出ています。 이에 반해 무기력 불안군에서는 감각 과민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時間の関係で視覚の中だけを読み上げてみましょう。여기 지금 오른쪽 아래에 네모칸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教師回答では、無気力不安群は感覚の過敏さ以外に統計的に優位に割合の高い項目はありませんでした。 교사가 대답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기력 불안군에서 감각 과민 이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無気力不安以外の群で、いじめ被害、いじめ加害、いじめ以外の友人関係のトラブル、遊び、非行、家庭の生活環境の急激な変化、親子の関わり方等々の割合が統計的に優位に高いことから、象徴的なきっかけ要因がない場合に、無気力不安と回答されやすい可能性が示されました。 교사가 답변한 것 중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 무기력 불안군 이외의 특징들이 나타난 것을 보시면 파란색들인데요. 이지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유흥 비행에 대한 것들, 부모 자녀 관계나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다는 것들, 뭐 가정 생활 환경에 급변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교사가 파악했을 때 특정한 원인이 없을 경우에 무기력 불안으로 나타나지 않나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それから不安抑うつの訴えに該当するものが無気力不安以外の群で 19.3%、無気力不安群では 18.4% 또無気力不安群の方がむしろ低かったです。 실제로 학생들에게서 나는 불안하다, 우울하다라고 교사한테 직접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무기력 불안군에 있는 학생들이 더 낮게 나타나는, 더 적게 그런 호소를 하는 학생들은 더 적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は、抑うつ不安の訴えがあることによって、主たる要因を無気力不安と回答しているとは限らないことを示しています。 다시 말하면 무기력하다, 불안하다라고 교사가 대답한 것은 학생들이 저 불안해요, 저 우울해요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교사가 파악할 수 없는 원인들이 있을 때 그때 그때 무기력 불안으로 대답을 하지 않나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要するに、教師から見て特徴的な要因が見えない、見えにくいと、はい、無気力不安ですねってカテゴライズするということが示唆されたという。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반 이상 차지했던 무기력 불안군은 그 교사 입장에서 반 이상이었는데, 교사 입장에서, 특정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이 친구는 무기력 불안해서 부등교다,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やはり改めて、どういう理由が、背景、どういう要因が大事、どういう要因が影響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しっかりとアセスメントするということが必要で、この点も今後の共同研究において一つの柱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요인이나 이 학생들이 교사가 생각했을 때 무기력 불안하다고 파악되는 이 학생들이 어떤 요인으로, 어떤 원인으로 학교에 가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세스먼트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はい
それでは、ここから不登校政策の経緯と心プランになりますが、一旦休憩を取りたいと思います。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어떤 부등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分とか長いか。今何分 10분 정도 쉬는 시간 해도 될까요? 5분. 5分。